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교육센터 청년운영위원회 1기인 정예진 위원입니다. 이번 환경교육 포럼을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학교를 통한 평생학습과 커뮤니케이션 구축이라는 발제 주제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발제의 핵심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은 유아부터 요년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으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며 강화되어 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 강화로는 먼저 교육부가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에 대한 것을 국민 개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평생학습의 지원을 높였는데요. 저도 현재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평생학습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며 전 연령대별로 필요한 환경교육의 실행을 고안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생학습의 운영과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평생학습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란 개인의 삶의 질의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형성한 학습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2022년에는 누적 188개가 설립되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83.2%의 많은 지역에서 평생학습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평생학습 도시 중 하나인 강원도 태백시의 사례입니다. 자료를 통해 태백시의 평생학습 도시의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는 자원을 활용한 태백시의 평생교육 활성입니다.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때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목표로는 모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평생교육으로 전 연령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로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건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학습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자격과 일자리 등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평생학습 도시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앞서서 평생학습 도시에 관해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보다 작은 평생학습 공동체 단위인 평생학습 센터의 행복학습센터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주민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습 공간을 의미합니다. 행복학습센터는 2014년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129개의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내 마을 단위의 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지민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저는 평생학습 중에서도 행복학습센터의 운영의 구성을 참고하여 평생학습을 고안하였고 대학교 장점을 이용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그리고 환경교육을 더 활발하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대학교 중점으로 운영할 때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학교는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고 시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령 인구가 줄어가는 현재 추세에서 평생교육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교 인근은 많은 학생의 유동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대학교라는 점에서 거리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대학교가 높은 수준의 지식이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진행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이 진행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대학교 입출입이 증가하게 되고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의논하며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교 환경 커뮤니케이션도 함께 고안하게 되었으며 지역 문제를 대학교와 지역 주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대학교 중점으로 운영하게 될 때 대학교가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대학교를 통한 평생교육도 여러 곳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저는 이 특징을 이용하여 앞서 설명드렸던 강원도 태백시의 사례처럼 대학교를 통한 평생교육을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평생교육을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때의 장점으로는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자원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한다면 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는 평생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소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접점을 통해 다양한 계층,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단절되어 있던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운영할 때 필요한 강사진 등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생학습 도시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 중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목공체험 지도사와 플레이팅 전문가 같이 그 해당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 곡성군에서는 지역의 생태와 관련하여 생태 텃밭 교육농 과정과 생태 놀이 지도사 관련 프로그램이 고안되었고 부산 연제구에서는 마을 교육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마을 교사와 숲 생태 놀이 지도사 같은 프로그램이 고안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지역 특화 평생학습을 보면서 환경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면서도 실행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또 다른 평생교육의 사례로는 거창군에서 진행된 환경 보드게임 자격 취득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거창군민은 누구나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례가 자격 취득 과정의 예지만 환경 보드게임이라는 소재를 통해 개발과 더불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처럼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도 다양하고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를 중점으로 한 그리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서의 평생교육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평생교육이 생애 전 연령대를 의미하는 교육인 만큼 연령대별로 자연을 평생학습으로서의 환경교육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생태체험 프로그램들처럼 자연을 경험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개념적인 학습과 함께 실천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생태 감수성을 지닌 환경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초등은 자신과 환경을 연결하는 교육에서 많은 야외 활동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을, 중등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 관련 학습 활동을,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는 생태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주도와 환경 문제 해결 방안, 고안 등의 학습 활동의 환경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 체제의 중심이며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성인들을 위한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자연체험, 자유치유 프로그램, 교육, 기업, 일상 등 생활 속 여러 분야의 환경교육,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고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소재나 프로그램 구성은 없지만 앞으로 지역 특성과 연령대 요구 등을 반영한 환경교육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듯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이 진행될 때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의 상호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 공동체가 조성될 것을 기대하며 대학교 환경 커뮤니케이션 조성을 함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가 위치한 각 지역 내의 생활 문제와 환경 문제를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대학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초기 구성은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대학교들 중 환경 관련 학과가 있거나 교내 환경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위원회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해당 대학교의 대학생 청년을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성한 후 위원회를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조성한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생활, 환경 문제에 관하여 함께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네, 또한 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위치한 다른 대학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교를 통한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지역의 다양한 주민이 지역의 생활, 환경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가 아닌 직접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과 여러 지역에 위치한 대학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 내에 그리고 지역 간의 환경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소통의 효과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통한 평생학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평생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교육 또한 평생교육을 통해 연령대별로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대학교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지역 간의 소통이 환경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활 환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학교를 통한 평생학습과 커뮤니케이션 구축의 발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